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9명입니다. 49명. 이게 지금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폭우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폭우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이 오송의 지하차도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 여기에서 차량이 15대, 현재 숨진 사람이 13명입니다. 13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이 15대였고 버스까지 있었다. 이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지하차도에 물이 2, 3분 만에 꽉 찼다. 그래서 도저히 피할 시간이 없었다. 이 오송의 지하차도 이 사고를 보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인근에 지금 하천이 넘치고 있고 뚝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통제는 지하차도 경우에 지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 사고는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교통통제는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교통통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에서 사고를 당한 이 시내버스도 원래 이 노선이 아닌데 다른 노선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로 지하차도로 이렇게 가다가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교통통제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4대강 사업. 그 중에서 금강. 이 금강의 바로 인근입니다.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보를 4대강 사업을 놓고 지금 10년이 넘게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환경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이 보를 4대강 사업 전체 보가 본류에 있는 보만 16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사고가 난 이 인근에 세종보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보를 사실상 해체하고 사실상은 완전 상시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고를 불러온 먼 이유가 아니냐. 가까운 이유는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 보를 해체하는 부분, 이 논란 10년이 넘게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묻지마 합니다. 묻지마, 4대강 사업 필요 없고 보를 모두 해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주변의 농민들, 이 물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 홍수 예방, 물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 보가 꼭 필요하다.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 충돌입니다. 왜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 환경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때 한쪽으로 기울어진, 환경단체들은 대부분 환경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 4대강 보 해체, 이런 데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환경단체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원리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해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에 좋다면 다른 모든 걸 희생해도 좋다, 이런 식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 무조건 해체입니다. 4대강 보 무조건 해체입니다. 이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든지 제재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 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사고가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태풍이라든지 이 홍수 피해, 폭우 피해, 이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폭우, 상상하지 못했던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방을 합니다. 대비를 하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바람이나 비가 몰아닥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납니다. 또 하나는 각 부분에 점검을 해도 비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참
설마 제방이 무너지겠느냐? 설마 비가 내려도 이렇게까지 내리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측을 넘어서 버립니다. 이 오송의 지하차도 적어도 3번은 사전에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이었는데 그 4시간 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이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홍수 경보를 내리면 교통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 통제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교통 통제를 하면서 이 지하도로는 교통 통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금강 홍수 통제소가 또 대피 통제 요청을 합니다. 이 청주시에. 그런데 또 통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요. 또 이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이 궁평 1, 2 이장입니다. 장찬교 씨, 이 장찬교 이장이 119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라는 신고까지를 합니다. 그 인근에 지금 교량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제방을 좀 이 공사 편리를 위해서 손을 좀 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방이 유실될 위험이 높다. 이 이장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도의 도로관리사업소의 세부 매뉴얼에 이 지하차도의 경우에 중앙 지점에서 물이 50cm 잠겨야 도로를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하차도 중앙이 50cm 물에 잠겨야 도로를 통제한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그렇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생겨난 이 매뉴얼입니다. 이건 아마 충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매뉴얼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 비가 뚝을 넘치는, 뚝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릴 경우에 지하차도 중앙에 50cm가 잠겨야 통제를 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상황은 이런 차도에 비가 좀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각종 지금 홍수 경보가 내리고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청주시에서 이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충북도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나 사고는 이렇게 챙겨도 비는 부분, 챙기지 못했던 부분 다 또 예상했던 그 이상의 비가, 바람이 몰아칠 때 사고는 생기게 됩니다. 가깝게는 이 부분, 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로는 이 4대강 사업, 이 금강보를 해체한 것, 가장 가깝게 세종보가 지금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총체적으로 5번째, 지금 감사원의 감사만 5번째입니다. 이 4대강 사업. 오는 20일 모두 발표가 됩니다. 그 전에 감사 결과가 일정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일부 한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맞는 이 환경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환경평가에 대한 서류 조작까지를 했다. 수치 조작도 했다. 그렇게 해서 4대강 보에 대해서 이번에 세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체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게 지난번에 계속 10년 넘게 지금 논란이 일면서 감사도 5번째입니다. 아예 이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이 4대강 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꾸렸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외시켰다. 또 수치 조작도 했다. 환경. 이런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서 이건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4대강 사업 이 보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환경도 중요하고 물 관리도 중요하다. 홍수 예방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 농사를 짓는데 물 확보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모든 국정이 그런 것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환경만 가장 중요하다. 환경만 100%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이런 결정들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원전 폐쇄, 이 4대강 사업 완전히 다 뜯어내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만 100% 쳐다보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소위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 무슨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뭐 국민들의 편익, 국민들의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던 것을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4대강 사업 옳았고 4대강 보 모두 복원을 시켜야 한다. 이걸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게 오히려 더 환경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공약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이번에 이 사고가 난 이 오송의 지하차도 그 바로 인근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세종보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세종보호에 대해서는 완전히 뜯어내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이 세종보호를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이렇게 제방이 무너졌고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끌어온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이 4대강 보호에 대한 논란, 여기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감사원 결과도 나와 있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다. 원전과 이 4대강 사업 보를 뜯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모두 당시에 청와대에서 다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산하기관들이나 이 전문기관들은 어떤 결정을 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도 청와대에서 모두 결정을 해서 바뀌어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대통령과 수석들이 왜 이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그리고 김원경도 지시를 하니까 뭐 전 환경부 장관도 이렇게 따른 겁니다. 김원경을 넘어서서 이 청와대 전체 문재인을 수사해야 밝혀질 부분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 4대강 사업, 이 보호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멀리는 이 4대강 사업, 보호 해체, 이게 이번 이 참담한 사고를 불러온 원인이었다. 가깝게는 어떻게 해서 여러 차례 경보가 울리는데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매뉴얼, 일반적인 매뉴얼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느냐. 지금은 강물이 넘치고 뚝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교통 통제 매뉴얼, 그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참, 지금도 계속 이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연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몇 가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했을 때 충북도의 그 국장이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거기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웃는 것은 쓴웃음도 있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모습도 있고 잠깐 그렇게 표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카메라에 순간적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 그 국장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는지를 모르겠다. 그 상황은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으니까요. 자신도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또는 그게 정확하게 그걸 웃음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부분, 이 부분이나 폭우 피해 이 관련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조금씩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지금 폭우 피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달려온다고 해서 폭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그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표현을 왜 합니까? 거기에 리투아니아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매장에 잠깐 방문하는 것을 놓고도 그게 호객 행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옵니까? 그 대통령실의 표현에.
그런 사소한 표현들이 굉장히 국민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 청와대 출입기자와 수석들이나 비서실장 사이에 전화통화로 취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이 전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기자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기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그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제된 표현만을 쓰지 않고 그 뒷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를 따와서 보도하고 기사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좀 쇼킹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 독자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중대한 상황일 때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말을 정제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폭우 피해 그 현장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해서 폭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은 아무리 가까운 기자 사이라도 이렇게 상황이 엄중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객행위가 거기에 그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할 때다.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